타이거 리서치 보고서가 던진 경고는 결국 이제 시장이 프로젝트를 기업처럼 평가한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비전과 커뮤니티 열기만으로도 한 사이클을 버텼지만 지금은 그 열기가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투자자들은 백서의 문장을 신뢰하기보다 실제로 서비스가 돌아가며 거래가 발생하고 돈의 흐름이 생기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도태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자본이 증명 가능한 구조에만 머무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가격이 오르느냐가 아니라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기느냐입니다. 가격은 이벤트로도 튈 수 있지만 수요는 습관과 효용에서 만들어집니다. 시장이 잔인해졌다는 말은 곧 단기 급등이 더 빨리 꺼지고 장기 생존은 더 분명히 갈린다는 뜻입니다. 즉 상승 자체가 곧 정당성이 아니라 상승 뒤에도 남는 거래량, 유저, 매출, 수수료 같은 지표가 있어야 진짜로 살아남습니다. 파이코인의 구조적 장점은 자체 메인넷을 가진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토큰형 프로젝트처럼 손쉽게 만들어지고 손쉽게 버려지는 유형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메인넷은 기반 시설일 뿐입니다. 도로가 깔려 있다고 경제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듯 네트워크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정산하는 루프가 돌아가야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이에 대한 질문은 체인이 있나가 아니라 체인 위에서 돈이 도는가로 바뀝니다. 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수익의 원천과 반복성입니다. 여기서 수익은 재단이 돈을 버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수수료와 매출을 만들어내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 정산, 거래, 상거래 내 소비가 반복되면 그 과정에서 트랜잭션 수수료든 서비스 수익이든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벤트성 사용자 유입이나 단발성 광고 수익만으로는 기관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이 원하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작동 중인 엔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과거의 낙수 효과가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비트코인 상승, 알트코인 전반 동반 상승이라는 자동 순환이 강하지 않다면 파이는 스스로의 수요 엔진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 시장 전체가 상승하지 않아도 파이를 써야 하는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대체제를 찾기보다 비트코인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수익을 만드는 파트너를 찾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파이가 결제, 상거래, 정산에서 독자적 영역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보고서가 비판한 억지 유틸리티는 파이에도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파이가 결제와 교환이라는 화폐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메시지는 단순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잔인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법정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가능한데 파이를 쓰면 무엇이 더 좋아지나? 이 답은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수수료 절감, 정산 속도, 상점 측 비용 절감, 사용자 리워드, 국경 간 결제 편의처럼 쓰면 이득이 명확할 때 결제는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결제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양면 시장입니다. 소비자가 쓰려면 상점이 받아야 하고 상점이 받으려면 소비자가 써야 합니다. 이 닭과 달걀 문제를 풀려면 인센티브 설계와 온보딩이 중요합니다. 기관은 우리가 들어가면 사용자가 늘어야 같은 낙관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점 수가 늘고 결제 빈도가 올라가며 반품, 분쟁, 환불 정산 같은 현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봅니다. 결국 파이가 결제 기반 플랫폼이 되려면 기술뿐 아니라 UX, 고객 지원, 파트너십, 결제 경험의 매끄러움이 사업적 경쟁력이 됩니다. 기관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축은 토크노믹스의 예측 가능성과 공급 리스크입니다. 락업이나 발행 조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유통이 늘어나는가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냐입니다. 공급 쇼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크면 기관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치 환원 구조도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바이백 소각이든 수수료의 재분배든 생태계 재투자든 사용이 늘수록 가치가 어떻게 보정 환원되는가 가 논리적으로 닫혀 있어야 합니다. A와 구조조정이 빨라지는 국면에서는 파이의 가격보다 자산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이가 가진 사용자 네트워크, 신원 기반의 데이터, 상거래 확장 가능성은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다만 기관은 숫자의 크기보다 밀도를 봅니다. 가입자 수가 아니라 활성 지갑수, 재방문율, 거래 빈도, 앱 사용 지속성, 결제 반복성 같은 지표가 핵심입니다. 커 보인다가 아니라 뜨겁게 살아있다가 증명될 때 파이의 네트워크 자산은 협력 제휴 흡수의 관점에서도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명확해질수록 KYC 기반의 구조는 파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권은 법적 리스크가 낮고 감사 가능한 자산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익명성에 기대던 프로젝트는 규제가 강화될수록 취약해집니다. 다만 기관은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대규모 자금은 거래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기업은 영업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기업 기관용 지갑, 권한관리, 프라이버시 보강 레이어 같은 솔루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개인 사용자 중심을 넘어 기업 시장으로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큰 변수가 됩니다. RWA, 실물자산 토큰화 관점에서도 파이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실물자산은 법률, 상환구조, 감정, 감사, 사기 방지, 분쟁 해결이 얽히기 때문에 체인에 올리면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파이가 전 세계 사용자 네트워크와 상거래 루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상품권, 바우처, 지역 상권 정산 같은 현실적 형태부터 확장 여지가 생깁니다. 기관은 거대한 비전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것은 작은 성공이 반복되어 규모가 커지는 패턴입니다. 즉 RWA도 한방보다 반복 가능한 모델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관이 들어오면 가격은 폭등한다를 기대하지만 기관 자금은 따뜻한 팬덤이 아니라 차가운 성과 자본입니다. 그들은 유동성이 안정되고 지표가 누적된 뒤 들어오며 목표 수익을 달성하거나 리스크가 커지면 언제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관 유입은 축포가 아니라 시험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파이가 진짜로 살아남는 신호는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거래가 자연스럽게 늘고 앱이 오래 살아남고 결제가 반복되며 의미 있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유동성이 질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쌓일 때 파이는 도태되는 다수가 아니라 정리 이후 남는 소수의 편에 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구조적 분석입니다.